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시나요? 약국보다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던 경험, 저도 압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해결책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의학회와 이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입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통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일상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특정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런 증상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건 이미 여러분 냉장고에 있을 수도 있죠. 처방전도 필요 없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자연이 준 전해질 캡슐. 바나나를 단순히 달콤한 과일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바나나는 근육 경련 예방의 1등 공신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는 칼륨이 필수적으로 관여합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 세포가 신경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다리 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수분 섭취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바나나는 간편하게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바나나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크고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더 많고, 작고 약간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고 단단한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혈당 걱정 없이 칼륨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저림이나 불안한 다리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 위에 바나나를 얹어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와 시금치를 넣은 스무디로 드셔보세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먹으면 칼륨, 단백질, 마그네슘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바나나를 뛰어넘는 영양 보물.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 쥐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아보카도 하나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까지 풍부하죠. 아보카도의 진짜 힘은 건강한 지방에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육이 뭉치거나 신경이 자극받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지방은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조절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에요. 마그네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고 해요. 약물 복용이나 나이에 따른 흡수율 저하 때문이죠.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신경 신호가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피토스테롤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관절 염증과 경직을 완화시킵니다. 다리 쥐와 관절염으로 인한 근육 피로를 동시에 겪고 계신다면 아보카도는 이중 효과를 제공하죠. 통곡물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거나 녹색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샐러드에 깍둑 썰기해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 조절에 신경 쓰시고 반 개 정도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세 번째, 시금치, 혈액 순환을 돕는 녹색 보약. 시금치는 단순한 샐러드 재료가 아닙니다. 영양의 보고죠. 시금치가 다리 주위 예방에 특별한 이유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천연 질산염 때문입니다. 이 질산염이 혈류를 개선시켜 주는데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다리와 하체 부위에 효과적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근육 경련이 줄어들고 피로도 빨리 회복되며 특히 순환이 잘 안 되는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지만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옥살산이 줄어들고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저녁 식사에 시금치를 포함시켜 보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시금치를 넣은 가벼운 저녁 식사나 간식은 밤중에 깨는 일을 줄여줄 거예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시는 분들께도 시금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나트륨은 거의 없고 칼륨은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면서도 혈압을 올리지 않죠. 시금치는 국, 오믈렛, 스무디, 볶음,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레몬즙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도 높아져 에너지와 혈액 건강에도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나나, 아보카도와 시금치를 함께 생각해보면 각각의 강점이 보입니다. 바나나는 빠른 칼륨 보충, 아보카도는 항염 작용과 지용성, 영양소 흡수,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혈액 순환 개선이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완벽한 다리 쥐 예방팀이 됩니다. 네 번째, 호박씨 작지만 강력한 마그네슘 폭탄. 호박씨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다리 쥐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크기에 속지 마세요. 호박씨는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마그네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단 한 줌, 약 28g이면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거의 40%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대한가정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호박씨의 마그네슘은 식물성이라 소화가 잘 됩니다. 신경신호와 근육 수축을 조절해주는데 특히 다리 근육에 효과적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호박씨 같은 고농축 식품이 더욱 중요합니다. 놀라운 건 호박씨가 수면의 질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더 깊은 잠을 자게 해줍니다. 밤에 쥐 때문에 깨거나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호박씨가 마그네슘 보충제보다 나을까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몸에서 더 쉽게 흡수되고 아연, 건강한 지방, 항산화 물질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보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호박씨는 과다 섭취 위험 없이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방법을 제공합니다.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무염, 건조볶음 또는 생 호박씨를 선택하세요. 오트밀, 요거트,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한 숟가락 먹으면 밤사이 쥐를 예방하면서 숙면도 도울 수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저림, 찌릿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뿐 아니라 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호박씨의 항염, 지방과 결합되면 가벼운 신경 자극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들과 비교하면 호박씨만의 독특한 장점이 보입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각각 강점이 있지만 호박씨는 농축된 수면, 친화적 마그네슘에 아연과 트립토판까지 제공합니다. 밤 교대 근무자처럼 여러분이 주무실 때 조용히 근육을 안정시켜주는 존재죠. 다섯 번째, 연어와 정어리, 오메가3의 항염 효과. 연어와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는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만성경련과 경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또한 비타민 D와 칼슘도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가 다리쥐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는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경직시키는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쥐와 함께 관절 통증, 관절염, 근육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중 혜택이 있어요. 경련을 악화시키는 염증과 움직임을 제한하는 불편함을 동시에 완화시키니까요. 정어리는 특히 칼슘 수치가 낮은 분들에게 훌륭합니다. 정어리를 뼈째 먹으면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칼슘 공급원 중 하나가 되죠. 칼슘은 마그네슘, 칼륨과 함께 작용해 부드러운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오작동하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요. 유제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어리는 뼈를 강화하고 쥐를 줄이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비타민 D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에게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고 이는 근육 약화와 경련 증가로 이어지죠. 연어와 정어리는 자연식품 중 몇 안 되는 비타민 D 공급원이라 햇빛, 노출이 적은 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생선들은 낮이든 밤이든 쥐를 예방합니다. 오메가3의 항염 효과와 칼슘, 비타민 D의 근육 조절 기능이 하루 종일 작용하거든요. 운동 중에 쥐가 나든 쉬면 중에 나든 이 영양소들이 배후에서 근육 섬유를 차분하고 균형 잡히게 유지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구운 연어 필레나 통곡물 토스트나 샐러드 위에 정어리 통조림 한 캔이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생선 구하기 힘드시면 냉동이나 물 또는 올리브유에 담긴 통조림도 똑같이 효과적이에요.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요? 피쉬오일, 보충제로 비슷한 오메가3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어리에 있는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은 없습니다. 식물성 대안으로는 해조류 기반 오메가3가 있는데 칼슘이 풍부한 잎채소나 강화, 식물성 우유와 함께 먹어야 생선의 완전한 효과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요거트 소화 잘 되는 칼슘 보고. 요거트는 맛있는 간식일 뿐 아니라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소화가 잘 돼서 녹색 채소나 생선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환상적인 선택이죠. 아침, 간식, 스무디 베이스로도 쓰기 쉽습니다. 요거트는 정어리나 잎채소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어리와 달리 요거트는 가볍고 다재다능해서 아침, 간식, 스무디 베이스로 완벽합니다. 채소보다는 더 농축되고 쉽게 흡수되는 칼슘을 제공하죠. 게다가 많은 요거트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높이는 자연스러운 시너지를 만듭니다. 근육 경련 이상의 효과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섬유 회복과 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든 다리에 이 둘 다 중요하죠. 게다가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좋은 박테리아가 가득해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경련 예방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보다 나을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거의 2배고 당분은 적으며 칼륨도 더 많아요. 질감도 더 걸쭉하고 크리미해서 만족감이 크죠.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영양을 최대화하려는 분들에게 똑똑한 선택입니다. 견과류, 씨앗, 베리 같은 쥐 예방 토핑과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유당불내증 환자들이 그릭 요거트나 무유당 요거트는 잘 소화시킵니다. 유당 함량이 낮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이 덜하거든요. 아몬드, 코코넛, 두유로 만든 훌륭한 식물성 요거트들도 있고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돼 비슷한 근육 지원 효과를 줍니다. 요거트가 밤에 다리 쥐 나는 걸 어떻게 도울까요? 칼슘은 특히 휴식 중 근육, 흥분성을 진정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요거트를 조금 먹되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마그네슘 풍부 토핑과 함께 드시면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켜 잠들기 쉽게 하고 밤새 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7번째, 계란 비타민 B12의 신경보호자.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로 칭찬받지만 다리 쥐 예방에서 진짜 강점은 비타민 B12 함량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필수 비타민은 신경 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데 둘 다 산소 전달과 근육 움직임 제어에 중요하죠. B12가 부족하면 근육이 오작동하고 신경이 저리며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비타민 B12가 신경과 근육 건강을 어떻게 지원할까요? B12는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을 유지해서 뇌와 근육 사이 신호가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흡수력이 떨어져 B12 결핍 위험이 특히 높아요. 계란은 이 중요한 영양소를 편리하고 부드럽게 제공합니다. 흰자만으로 충분할까요? 노른자도 필요할까요? 건강 목표에 달렸습니다.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심장 친화적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B12, 비타민 D, 건강한 지방은 주로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전체 계란 하나에 흰자를 추가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콜레스테롤 과다 없이 근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란이 운동이나 물리치료 후 근육 회복을 도울까요? 물론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 간주되어 근육 회복과 복구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거든요. 걷기, 스트레칭, 경직이나 약함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를 하시든 계란은 근육이 치유되고 강해지며 경련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피로나 균형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도 계란이 도움이 될까요? 피로와 나쁜 균형은 종종 근육 약화, 낮은 에너지, 대사, 비타민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계란은 단백질, B12, 비타민 D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를 제공해 에너지 수치를 안정시키고 협응력을 지원하죠. 요거트나 시금치 같은 음식과 결합하면 근육과 신경계 모두에 힘을 주는 영양 밀도 높은 아침이 됩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건강한 계란 조리법은 뭘까요? 삶은 계란, 술안 또는 올리브유 약간으로 가볍게 스크램블한 계란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고수하세요. 버터로 튀기거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고나트륨 육류와 짝지어 먹는 건 피하세요. 계란은 시금치 마그네슘, 고구마 칼륨, 통곡물 토스트 섬유질과 비타민 같은 쥐 퇴치 음식과도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8번째, 코코넛 워터, 자연의 스포츠 음료. 코코넛 워터는 종종 자연의 스포츠 음료라 불립니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자연스럽게 풍부하거든요. 이 모든 게 적절한 근육 수축과 수분 공급에 필수적이죠. 탈수, 낮은 미네랄 수치,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경련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코코넛 워터가 일반 물이나 스포츠 음료와 수분 공급 면에서 어떻게 비교될까요? 일반 물은 수분 공급에 필수적이지만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전해질 함량이 없어요. 반면 많은 상업용 스포츠 음료에는 첨가당, 인공향료, 고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노인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자연스럽게 미네랄을 보충하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더 깨끗하고 저당 대안을 제공합니다. 칼륨이 코코넛 워터에 주된 퇴치 미네랄일까요?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코코넛 워터 한 컵에는 약 6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 많죠. 또한 마그네슘과 소량의 칼슘, 나트륨도 제공해서 다리 쥐의 여러 원인을 공략하는 균형 잡힌 미네랄 혼합을 만듭니다. 이뇨제 같은 약물 때문에 생긴 경련에 코코넛 워터가 도움이 될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관리를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데요. 이 약들은 종종 전해질 손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을 초래에 잦은 경련을 유발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시스템에 부담 주지 않고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하는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리 쥐 예방을 위해 코코넛 워터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코코넛 워터는 낮과
자기 전 모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 후나 저녁에 한 잔 마시면 전해질 수치를 재충전해서 밤에 쥐가 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땀을 흘리거나 수분 손실을 늘리는 약을 복용한 후 수분을 재공급하는 똑똑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코코넛 워터를 정기적으로 마실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아요. 만성 신장 질환이나 특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당 섭취를 피하려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 고구마, 자연의 미네랄 종합 비타민. 고구마는 희귀한 영양학적 보석입니다. 쥐 방지 미네랄 3가지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모두 맛있고 섬유질 풍부한 패키지 하나에 제공하거든요. 이 균형이 고구마를 보충제나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으로 만듭니다. 고구마가 칼륨 함량에서 바나나와 어떻게 비교될까요? 놀랍게도 고구마는 크기와 조리법에 따라 바나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함께 와서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고구마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근육과 관절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쥐와 함께 관절염, 경직, 나이와 관련된 근육통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진정시키는 동안 이 항산화 물질들은 배후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근육 지원을 위해 식사 계획에 고구마를 포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고구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재다능해서 하루 중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근육을 진정시키는 미네랄이 밤의 경련을 줄이고 더 나은 수면을 지원할 수 있어서 저녁 식사 때 특히 도움이 돼요.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짝지으면 완전한 쥐, 퇴치 식사가 만들어집니다. 쥐 방지 영양소를 보존하는 특정 조리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구마를 굽거나 찌면 대부분의 영양소, 특히 칼륨과 비타민 C를 보존합니다. 삶으면 일부 미네랄이 물에 손실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삶으신다면 그 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는 걸 고려하세요. 쥐 방지 효과를 더하려면 익힌 고구마에 계피 한 꼬집과 그릭 요거트 한 스푼을 뿌려보세요. 칼륨, 칼슘, 단백질의 완벽한 혼합입니다. 10번째, 아몬드, 비타민 E 같은 마그네슘 보고. 아몬드를 시금치나 씨앗 같은 다른 마그네슘 풍부 음식과 차별화하는 건 뭘까요? 잎채소나 호박씨와 달리 아몬드는 균형 잡힌 영양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마그네슘 외에도 비타민 E,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 식물성 단백질, 약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게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더 나은 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길어서 간단하고 건강한 선택이 필요한 바쁜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비타민 E가 다리와 근육 건강을 어떻게 지원할까요? 비타민 E는 특히 염증과 피로에 취약한 나이 든 근육의 중요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건강한 순환을 지원해서 경련과 경련 위험을 줄입니다. 아몬드가 낮과 밤 경련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종일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꾸준하고 천천히 소화되는 에너지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한 줌은 활동 관련 경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요거트나 과일 한 조각과 함께 아몬드 몇 개를 먹으면 밤새 근육 이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죠. 볶은 아몬드가 생아몬드만큼 경련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생이나 건조 볶은 무염 아몬드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보유하고 심장 건강과
쥐 예방에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은 제품은 과도한 나트륨이나 건강하지 않은 지방을 추가할 수 있어서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노인은 과다 섭취 없이 효과를 얻기 위해 아몬드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작은 한 줌. 약 10에서 15개 아몬드면 과도한 칼로리 없이 상당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증진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양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은 아몬드를 간식 크기 봉지에 미리 나누거나 스무디, 샐러드, 오트밀에 추가해보세요. 결론, 냉장고가 약국보다 강력합니다. 전체 목록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10가지 강력한 음식, 각각 다리 쥐와의 싸움에서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의 빠른 칼륨 충전부터 아몬드의 꾸준한 마그네슘과 항산화 지원까지. 이건 단순한 메뉴가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여기서 잠시 큰 그림을 봅시다. 다리 쥐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영양 불균형, 탈수, 나쁜 순환, 염증을 신호하는 몸의 적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이 목록의 아름다움은 알약이나 단기, 해결책으로 경련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영양을 공급해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게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세요. 바나나와 고구마가 칼륨 저장고를 채워 근육 수축을 부드럽고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아보카도와 아몬드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을 전달하죠. 시금치와 호박씨는 숨겨진 결핍과 싸우는 깊은 미네랄 지원을 가져옵니다. 연어와 정어리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으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회복시킵니다. 요거트와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B12 칼슘으로 더 강한 근육과 신경을 만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야간 경련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역할을 하지만 함께하면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흔하고 좌절스러운 문제 중 하나에 대한 전체론적 식품 기반 해결책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야간 경련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말이죠. 단지 좋은 영양만으로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거나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추가하거나 저녁에 구운 연어를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고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리 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은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편안한 밤, 활기찬 하루는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에겐 큰 기쁨입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함께 배워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